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여러분 그 어벤져스라는 그 영화를 좀 보셨습니까? 여러 영웅들이 나오는데 인간이 아닌 신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토르죠. 토르는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오늘은 이 토르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입니다. 북유럽 신화라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닐 게이먼이고요. 북유럽 신화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는 길고 긴 겨울밤과 끝없이 계속되는 여름날이 존재하는 추운 지역의 신화입니다. 자신의 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지만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마냥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신화입니다. 북유럽 신화는 독일에서 유래되어서 스칸디나비아로 전파된 뒤에 바이킹들이 지배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고요. 침략자들은 정복지에 토르나 오딘 등의 이름을 딴 지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북유럽 신화들의 명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손이 하나뿐인 티르가 튜스데이, 오딘은 웬즈데이, 토르는 서스데이, 프리그는 프라이데이 라는 요일의 명칭이 생겨났다고 얘기됩니다. 북유럽 신화는 매우 많았지만 기록되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졌고요. 북유럽 신들이 인간이나 왕이나 고대의 영웅으로 묘사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에서 전해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거대한 망치를 든 토르, 한쪽 눈을 지혜와 바꾼 최고의 신 오딘, 아름다운 여신 프레이야, 냉소적이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로키 등이 가장 중심적인 신들입니다. 오딘은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높고 나이도 제일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한쪽 눈을 포기했습니다. 오딘은 세상에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전쟁은 전투에서 사망한 자들을 모두 오딘에게 바치겠다는 맹세로 시작됩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건 오딘의 은총이고 전투에서 죽는다는 것은 오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딘의 아들인 토르는 천둥의 신입니다. 아버지 오딘은 교활한 반면에 토르는 솔직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거대한 체구에 붉은 수염을 길렀으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셉니다. 토르가 사용하는 무기는 멸리르라는 망치입니다. 이 망치는 난장이들이 토르를 위해 만들어준 것입니다. 로키는 외모가 출중하며 말재주 또한 뛰어난 신입니다. 그러나 아스가르드에 사는 이들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음험하고 약삭빠릅니다. 그의 내면에는 엄청난 분노와 질투, 욕정 같은 어두운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로키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허공을 걸어다닙니다. 또 모습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변신을 하곤 합니다. 로키 덕에 세상이 위험에 빠진 적도 있지만 또 세상이 그만큼 흥미로워진 것도 바로 이 로키 덕분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땅도 하늘도 별도 달도 아무것도 없고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형체도 모양도 없는 안개 세상과 언제나 활활 불타오르는 불의 세상뿐이었다고 북유럽 신화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그 물에서 생명이 탄생했는데 모습은 인간과 비슷하지만 과거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어떤 거인보다도 거대했습니다. 이 거인이 모든 거인의 조상인데 이름이 이미르라고 합니다. 이미르의 왼쪽 겨드랑이에서 남자 거인과 여자 거인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신들의 조상인 브리는 이 거인 중에서 아내를 얻었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보로에게는 세 아들 오딘, 빌리, 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는 바다도 모래도 하늘도 별도 없어서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딘과 빌리, 베는 거인 이미리를 죽였습니다. 이미리를 죽여야만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생명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미리의 시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피가 강력하게 몰아닥쳤기 때문에 거인들이 이 피에 모두 휩쓸려서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오딘과 그의 형제들은 이미리의 살로 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위와 조약돌, 모래와 자갈은 모두 오딘 형제들이 이미르와 싸우던 도중에 부수고 으스러뜨린 이미르의 치아와 뼈조각들이고 세상을 둘러싼 바다는 이미르의 피와 땀입니다. 아직 세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딘 형제들은 바닷물에 휩쓸려온 통나무를 사람 형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남자는 물풀의 나무를 뜻하는 아스크라고 부르고 여자는 느릅나무라는 뜻의 엠블라라고 불렀습니다. 아스크와 엠블라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오딘은 신들의 아버지이고
인간의 조상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딘이 만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자이자 기억의 수호자인 미미르는 아는 게 많았습니다. 미미르의 셈은 곧 지혜였습니다. 오딘이 젊었을 때 지혜를 얻기 위해 미미르의 샘으로 갔습니다. 오딘은 미미르에게 샘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미미르는 오딘의 눈을 주면 샘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딘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딘은 한쪽 눈을 떼어주었습니다. 미미르의 샘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죠. 오딘은 지금까지 몰랐던 지혜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눈으로 눈이 두 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토르의 망치 뮬리르는 장난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로키가 어느 날 술에 취해 잠자던 토르의 부인 시프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화가 난 토르가 머리카락을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매일 온몸의 모든 뼈를 부러뜨려 놓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난장이 이발디 삼형제와 브로코스 형제를 경쟁을 시켜서 아스가르드의 신들에게 바칠 세 가지 보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발디 형제가 만든 보물 중 하나가 진짜 머리처럼 자랄 수 있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보르크 형제가 만든 보물 중 하나가 바로 토르의 뮬리르였습니다. 뮬리르는 번개를 만들고 무엇을 내리쳐도 절대 망가지지 않고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천하무적의 망치로 크게도 작게도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이 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북유럽 신들도 인간들처럼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협력합니다. 신들 사이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고 이 질서를 위협하는 신들도 등장합니다. 각국의 신화에는 그 민족의 기원과 생활상 등이 이야기 속에 녹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화를 역사로 끌어들이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먼 신화시대의 신과 첨단 IT와 무기를 장착한 인간 영웅이 한 편의 영화에 나란히 나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현대 영상 문화의 힘입니다. 컨텐츠가 무기인 시대여서 그렇습니다. 단군 신화가 신화의 영역인지 역사적 사실인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화로만 두기에는 단군 신화가 너무 아쉽게 느껴집니다. 우리 민담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우리 문화의 컨텐츠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컨텐츠를 세계적인 컨텐츠로 만들 컨텐츠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유럽 신화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